저는 오늘 삐까와 함께 어떤 콘텐츠를 할 거냐? 개인 간에 거래할 때 명의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보통 1년에 한 대 이상의 차량을 사고 팝니다. 저는 딜러가 아니고요. 대부분 저는 개인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모에서 차를 사보고 싶은데 개인 거래를 해보고 싶은데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쉬워요. 하지만 차를 볼 줄 모른다면 좀 어렵겠죠. 오늘은 차를 보는 방법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오로지 개인 간의 거래 시 명의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명의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꿀팁까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하나와 함께 개인 거래 시 명의 이전 방법 함께 하시죠. 뿅! 아니다. 삐까!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명의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당사자 2명이 같이 가면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왜 그렇게 간단하냐면 먼저 자동차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현장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 현장 발급 안 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인은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매수인은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개인 거래를 하러 가실 때는 차를 살 거로 확정이 되시면은요, 매수인, 그러니까 차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 의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차를 사러 가야 명의 이전이 가능해요. 보험 가입 증서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험 가입 증서 같은 경우에도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당사자가 함께 거래할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명의 이전 오케이입니다. 보험 가입 미리 하신 거죠. 그런데 본인이 안 갈 경우가 있어요. 먼저 매도인이 안 간다 할 경우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을 가져가셔야 돼요. 복사본 안 됩니다. 그 원본에는 이 차를 사는 사람, 양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양도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요렇게 3개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직접 안 간다 그러면 신분증 사본과 양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져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위임장이랑 이런 양도증명서 이런 거 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있고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분증하고요, 도장만 가져오시면 돼요. 자, 다시 매수인이 직접 안 오면 신분증 사본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매도인이 직접 안 오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류가 간단하니까 서류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를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서류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신분증 끝. 그렇다면 그 서류들을 들고 어디를 가야 되느냐? 자동차 등록 사업소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이 있는데요. 사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동네에 살 확률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동네에 있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로 가면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꿀팁! 가장 사람이 적은 데로 가세요. 저는 이 차의 차주는 고양시에 살고요. 저는 용인에 사는데 제 주민등록지상 주소는 용인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장 주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 데나 가시면 되거든요. 용인 자동차 등록사업소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차주분과 이야기를 해서 저는 파주로 갔어요. 파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빨리 딱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지상 주소와는 상관없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 2번째, 언제 명의 이전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이 차를 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안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이제 15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10일 동안은 벌금이 무조건 1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16일째에 한다 그래도 10만 원 벌금, 17일째에 한다 그래도 10만 원 벌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10,000원씩 더 붙습니다. 벌금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계속 늘어가요. 그런데 50일이 지나도 명의 이전을 안 했다 이러면 최대 50만 원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의 이전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명의 이전을 하러 갔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하실 텐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먼저 차를 사는 사람은 이 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차를 파시는 분한테 과태료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록 확인하기, 이거는 명의 이전 신청하러 가면 그분이 확인을 해주세요. 의무보험 가입했나 조회해 볼게요. 과태료 체납 있나 조회해 볼게요. 압류 들어온 거 있어요. 저당 잡힌 거 있어요. 차주분 이거 알고 명의 이전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미리 체크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록 확인해야 되고요. 저당권 설정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차 현금으로 샀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실화예요. 1대 차주가 이 차를 캐피탈사를 끼고 리스로 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피탈사가 이 차의 할부가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당 설정이 그대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 명의 이전하기 전에 그 저당 설정부터 말소를 했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매도인하고 같이 가시면 현장에서 이걸 말소하기가 편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록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 자동차 검사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 여부, 그러니까 즉 낼 돈을 다 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 궁금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살짝 서류를 찍어놨는데, 요거는 이렇게 파주를 기준으로 한 연락처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명의 이전하러 가면 돈이 얼마나 들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꿀팁은요. 현금을 반드시 10,000원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10,000원 정도가 현금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입 인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 계산도 되지만 그거는 취득세 정도는 카드 계산이 되고요. 수입 인지는 현금으로만 받기 때문에 10,000원 한 장도 안 들고 가시면 좀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취득세, 수입인지, 수입증지, 등록 면허세 비용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간의 차량 직거래 시 계약서를 쓰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정답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차량 정보들이요. 뭐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차명, 원동기 번호, 차대 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소유자와 최초 등록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이 차는 2007년식이었고요. 저는 3대 차주예요. 네, 1대 차주가 무려 이 차를 10년 동안이나 갖고 있었는데 주행거리가 꼴랑 5만이더라고요. 10년 동안 5만을 탄 거야. 그리고 2대 차주가 15,000km를 타고 이제 저한테 69,000km에서 넘어왔습니다. 자, 요렇게 차의 주행 거리도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밖에도 검사증 유효기간이라든지 매매계약 금액이나 계약금, 중도금 이런 돈에 관한 내용, 등록 비용은 누가 낼 것인지, 사고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법률상의 하자 책임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특약사항으로 만약 이 차를 사간 뒤 뭐 이틀 안에 엔진이 뻗으면 환불해준 뭐 이런 식의 특약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쓰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삐까 차주 이하나가 여러분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꿀팁과 개인 거래 필요 서류들, 비용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는요 중고차를 굉장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차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자주 차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다만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눈탱이를 펑 하고 맞기가 쉬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중고차 업체를 이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중고차 업체를 이용할 때는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서류들, 주의사항들을 업체에서 대신 해결해 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과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는 상당히 서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법인 간의 거래는 업자 통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삐까가 고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바쁘거든요. 여러분도 즐겁고 안전한 자동차 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뿅. 삐까. 삐까.